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둘째 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프링 4분의 1 스케일이고요. 이 제품은 아마 보시자마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낙원 추방이라는 2014년작 한 편짜리 극장판 주인공 안젤라 발자크가 재판이 됐습니다. 가로 길이가 48cm라고 나와 있는데 작품이 오래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재판이 돼가지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사진에 대한 댓글을 읽어봤더니 묘하게 안 닮았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편짜리 영화에서도 안젤라의 표정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안젤라의 모습은 딱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네이버샵 프레젠스 월드에서 34만원대에 팔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직접 검색을 해서 찾으시라고 따로 안내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다가 자주 가는 피규어샵 목록을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포인트는 바로 엉덩이에요. 엉덩이가 진짜 이쁘거든요. 유튜브 심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 검열을 했는데 누워있는 캐릭터라서 장식장 한 칸을 다 차지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진열하는 방법이 뒤에다가 서 있는 피규어들 쭉 늘어놓고 앞에다가 얘를 진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OMH, 오마하라고 읽더라고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6분의 1 스케일과 4분의 1 스케일이 같이 발매가 됩니다. 캐릭터 이름은 하나고요. 이 제품은 이제 성인 피규어라서 이 속옷이 둘 다 탈착이 됩니다. 중요 부위가 다 묘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화를 그리신 분은 차노 히오리라고 하고요. 내년 1월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해요. 앞에 나와 있는 가격이 싸죠? 이게 이제 6분의 1 스케일 가격이에요. 17만 9천원. 그 다음에 4분의 1 스케일 가격은 41만 9천원인데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6분의 1하고 4분의 1이면 막 그렇게 엄청난 차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매니아 하우스에서 예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6분의 1 스케일은 높이가 16.5cm, 4분의 1 스케일은 24.5cm라고 해요. 제가 동물기나 꼬리를 싫어한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너무 예쁘면 삽니다. 성인 피규어 치고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를 구매할 예정이에요. 자, 다음 제품은 메가하우스 DX 피규어 한정이고 재판입니다. 주술회전에 등장하는 고조 사토루 허식자라는 제품인데 미소녀 피규어는 아니지만 이 이펙트가 너무 멋져서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귀멸의 칼날도 엄청 인기지만 주술의 전도 인기가 만만치가 않죠. 저는 아직 작품을 보지는 못했는데 전투 장면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가격은 36만 6천원이고요 사이즈가 쇼핑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이런 제품이에요. 자, 다음 제품은 애니게임 6분의 1 스케일 벽라망로에 등장하는 프랭클린 간호사의 두근두근 카르테 일반판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8만 7천원이고요 벽람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가슴이 크게 부각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열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 드러낸 건 아닌데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야 되나? 발끝으로 서 있는 이제 하이힐을 신고 있다 보니까 이 키에 비해서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어가지고 좀 아슬아슬하기는 해요. 어쨌든 뒤태도 너무 예쁘고 간호사 컨셉의 피규어들이랑 같이 진열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레비츠 컴퍼니가 제일 저렴하게 예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빨간 글씨로 바뀐 부분이 있죠. 좀 전에는 일반판이었고 지금은 디럭스판이거든요. 디럭스판과 일반판의 차이는 이 아크릴 케이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차이예요. 이 캐릭터를 이 케이스에 넣고 싶은 분은 디럭스판을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18만 7천원에서 24만 9천원으로 올라갑니다. 디럭스판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나봐요. 7년 1월로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디럭스판의 경우에는 매니아하우스하고 히어로타임이 제일 저렴해서 판매처를 따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고토부키아 8분의 1 스케일 영웅전설 여의 궤적에 등장하는 아니에스 클로델이라는 캐릭터가 되겠어요. 게임 속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원작 재현을 잘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4만 2천원이고 어느 국내 샵을 이용하셔도 가격은 동일해요. 근데 저는 영웅전설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랑그리사 모바일이란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게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게임이요 여러 작품하고 콜라보를 자주 해요. 이게 원작에서의 아니에스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피규어로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리를 벌리고 있어서 그런가 캐릭터의 키가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랑그리사 모바일 일러 하시는 분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콜라보를 하면 캐릭터가 더 이뻐지는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리가 좀 길잖아요. 원작을 반영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더 이쁘게 디자인을 했으면 어땠을까. 자, 다음 제품은 핫토이 6분의 1 스케일 인디아나 존스 2편 미궁의 사원에 등장했던 인디아나 존스예요. 그동안 인디아나 존스 실사 피규어는 여러 번 발매가 됐었는데 이번에 나온 제품이 제일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옆에 있는 건 뭐냐, 인디아나 존스 2편에 보시면은 얘가 그 어떤 원주민의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이 돌멩이 3개를 훔치거든요. 저절로 막 뜨거워진 신비한 돌이에요. 이걸 훔쳐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놓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에서 온 이름 모를 고고학자가 남의 문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고대 유물을 허락도 안 받고 훔쳐간다.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드벤처라고 생각하고 관람을 하니까 인디아나 존스만 구입할 경우 일반판 44만 8천원이고 해골 구조물까지 같이 구매할 경우는 이제 디럭스판 52만 8천원이에요. 핫토이가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고퀄리티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요. 국내 샵은 이제 글로리 먼데이하고 건담 부음에서 예매를 하고 있고요. 높이는 30cm이고 이게 사진이 많아서 직접 쇼핑몰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 먼데이라는 쇼핑몰이고요. 네, 클릭을 해보면은 디럭스판이 52만 8천원. 그래서 쭉 내리면은 인디아나 존스 2편에 나왔던 해리슨 포드랑 모습이 똑같죠. 저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를 다 봤는데 시리즈마다 캐릭터가 쫓는 그 보물이 있어요. 1편은 그 성경에 나오는 10계명을 담은 언약궤라는 상자였고 2편이 해골에 있는 돌멩이, 그 다음에 3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사용했다고 그러는 성배, 4편이 크리스탈 해골, 그 다음에 5편이 안티키테라였나? 그 그리스의 유적에서 발견된 그 시계 모양의 유물, 정글칼이죠. 인디아나 존스의 상징인 요 채찍, 모자, 구겨진 의상 같은 것들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도 재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다리 같은 게 잘 끊어져요.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그 장면을 묘사를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일반판보다는 디럭스판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생산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제품을 팔아도 되니까요. 찾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와, 진짜 해리슨 포드랑 똑같습니다. 물론 이게 양산품이 아니라 샘플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핫토이는 이제 품질이 보증되는 그런 회사라서 아마 양산이 돼도 이 퀄리티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통을 벗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해리슨 포드가 막 그렇게 막 근육질의 남자는 아니라서 각도를 약간 다르게 해서 찍었나? 그 다리하고 해골하고 같은 받침대네요. 앞면 뒷면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유니크 아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처음 듣는 제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시라누이 마이 그 젖소 비키니 스태츄 요거 만든 회사더라고요. 여기 써있죠. 유니크 아트라고. 근데 이 제품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하츠네미쿠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나왔어요. 182,000원. 국내 샵에서 동일한 가격에 현재 예매 중이고요. 다른 샵에는 그냥 하츠네 미쿠까지만 이제 나오는데 근데 어떤 샵에는 여기 부제가 달려 있더라고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밤 버전이라고. 올해 7월에 발매될 예정이에요. 굉장히 높은 의자에 미쿠가 앉아있기 때문에 높이가 무려 37cm나 돼요. 거의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 높이거든요. 제가 방에 갖고 있는 장식장 중에서 예전에 이케아에서 팔던 데톨프 장식장 있죠. 그게 딱 37cm거든요. 선반 높이가. 거기다가 겨우겨우 전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시면 선반을 하나 빼서 그냥 두 칸을 하나로 쓰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렇게 높이가 지나치게 높은 피규어들은 전시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쇼핑몰에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믹스 아트에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자, 쭉 내려보면은 네, 의자의 높이가 캐릭터의 앉은 키보다 높습니다. 이거 머리카락이 땅까지 닿아 있는데, 와, 머리카락을 이렇게 기를 수가 있나요? 네. 하츠네 미쿠가 머리카락이 청록색이긴 하지만 요거는 좀 형광빛이 도는 색깔이라서 하츠네 미쿠보다는 유키미쿠에 가깝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뒷모습은 이렇고요. 보통 이 정도 퀄리티면은 막 3, 40만원 할 것 같은데 가격이 18만원대 초반이다 보니까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 스타킹에도 굉장히 정교한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미쿠가 어리고 귀여운 모습을 주로 보여주다가 여기서는 상당히 섹시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캐릭터들을 여기다가 잠시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비라이센스 제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비라이센스 제품이 뭐냐면 작가라든지 그 제작사에게 저작권이 있을 텐데 그 저작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캐릭터를 막 제품화 시킨단 말이에요. 비라이센스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그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저작권 문제는 어쨌든 저작자와 피규어 제조사 간에 서로 해결할 문제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예쁜 피규어를 구경하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라이센스 제품을 이제 구매 대행하는 그 쇼핑몰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위북이라는 그 국내 샵이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셔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자, FG and SGD 스튜디오, 그냥 줄여서 FG 스튜디오라고 하더라고요. 시라누이 마이 실리콘 제품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62cm나 되는 아주 큰 피규어예요. 이 가동 맨날 똑같은 그 중국 미인 양산형 얼굴에서 동안이면서 실사 느낌의 개성 있는 얼굴로 바뀌었어요. 이 얼굴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게임에 나왔던 복장도 입을 수 있고 요가 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복장으로도 갈아입힐 수가 있어요. 섬유 재질의 의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키니 버전도 있다고 하는데 비라이센스 제품 취급하는 쇼핑몰들은 자체 심의가 돼 있거든요. 중요 부위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비키니 제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진이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크롬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구글 렌즈 검색하면 이 제품을 파는 해외 샵의 사진들이 쭉 나오거든요. 비라이센스 제품의 이제 특징들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제품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이제 공통점을 적어봤어요. 비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걸리면은 얘네들도 타격을 입으니까 작품명이나 캐릭터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시라누이 마이라고 적혀 있지만 어느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지는 안 적어놨죠. 마랑전설이라고 해도 되고 킹오파 시리즈라고 해도 되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돼 있으면 비라이센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작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재해석하는 이런 복장 같은 거 아니면은 이제 성인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는 과감한 연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위북에 들어가시면 거기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라이센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퀄리티로 제작이 돼요. 요거는 이제 실리콘 제품이지만 레진 제품도 많거든요. 고퀄리티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비싸고 뭐 20만원, 30만원은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무려 116만원. 근데 요거는 구매했을 때 가격이고 나중에 제품이 배송이 되면 관세 내라고 따로 연락이 올 거예요. 관세까지 포함하면 130만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치르셔야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보통 한정이 돼 있어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제작하는 거라서
보통 100개에서 한 300개 정도만 만들거든요. 이 제품은 몇 개까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상대로 300개니까 아무리 고가라도 금방 품절이. 이것도 사진이 많기 때문에 쇼핑몰에 직접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회전을 시키는 영상도 들어가 있죠. 요 요가 복장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네. 동작도 이렇게 취할 수가 있고요. 부채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네,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전투하는 모습도 표현할 수가 있고, 기본 복장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가슴도 많이 크고요. 다리가 살짝 굵은 것 같긴 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포즈를 취할 수도 있고, 사람이 코스프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머리카락 다 식모한 것 같은데, 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일반 PVC 피규어와는 이제 확실히 퀄리티의 결이 다르죠. 맨발로 서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비키니 사진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해외 사이트 들어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이 안에 비키니를 입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옷을 입힐 수 있다라는 점이 그냥 맨날 똑같은 복장으로 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선택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위북과 비슷한 샵이 더 있습니다. 픽토피아라고.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영상 하단에 넣어놨어요. 자, YM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만든, 이것도 4분의 1 스케일과 6분의 1 스케일이 같이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붕괴 스타레일에 등장하는 콘스탄스 스태츄라고 하고, 제가 스타레일을 안 한 지 몇 달 돼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있는지 몰랐는데 지금 픽토피아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나와 있고 여기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4분의 1 스케일하고 6분의 1 스케일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보증금이에요. 결제해야 되는 금액의 일부 금액이란 뜻이겠죠. 보증금일 때 가격은 25만원대, 전액 지불을 할 경우에는 47만원이죠. 4분의 1 스케일이. 6분의 1 스케일로 바꾸면은 30만 3,788원. 끝자리가 몇 원 단위까지 나오는 건 아마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6분의 1 스케일의 30만원대 제품이면 약간은 비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캐릭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뒷모습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근데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도 너무 야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미소녀 피규어는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게임 커맨드 앤 컨커 레드 얼럿 2에 등장했던 소련군의 초능력자 유리, 이 캐릭터가 피규어로 만들어질 줄은 전혀 몰랐네요. 오파파 토이즈에서 만든 6분의 1 스케일이고, 제품명은 유리 A 소비에트 심리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심리학자가 아니라 초능력자거든요. 비라이센스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 작품명도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실제로는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은 건데, 자, 올해 7월에 나올 예정이고, 여기 항공기 비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음이 비클이 아니라 비히클, 차량이라는 뜻일 거예요. 유리가 영웅 유닛이기 때문에 얘 혼자만 타고 다니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반중력 초전도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거 타고 다니거든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키로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기능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27cm이고요. 직접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와,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는데? 왜냐면은 이 레드 얼럿 2가요, 완전 한글화만 아니라 완전 한국어 더빙까지 완료한 그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 그 게이머들이 사랑했던 전략 시뮬레이션이고, 유리 머리 위에 떠있는 요 풍선 같이 생긴 요 그 전투기, 저게 이제 키로프라는 전투기거든요. 공격력이 상당해서 많은 유저들이 게임에서 사용했던 유닛이에요. 키로프 출격, 키로프 위치로, 이런 식으로 더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유리 굉장합니다.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커맨드 앤 컨커 특징이 중간중간에 그 시네마 컷이라고 해서 CG로 만든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배우가 분장하고 옷 입고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유리의 대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령관 동무. 성대모사를 하려니까 힘드네. 네, 게임 속에 나왔던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 요 도구를 타고 이제 날아다니거든요. 이 지형을 무시하고 와가지고 우리 편에 이제 비싼 유닛이나 건물을 아예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무시한 유닛이고,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그 다크 아콘의 마인드 컨트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은 마나가 차야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마인드 컨트롤 하던 유닛이 죽으면 즉시 다른 유닛을 마인드 컨트롤 걸어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요즘 불 들어오는 피규어들 되게 많은데, 이거 저 유리 뒤에 서 있는 요 건물, 방어 건물인데, 요 탑 주위로 적군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다. 한 번에 막 3개인가 4개인가 다 마인드 컨트롤 돼가지고, 이거 몇 개만 기지 밖에다 세워놓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이게 그 레더얼러 2의 확장팩 유리의 복수라는, 거기에 나오는 진영이거든요. 레더얼러 2만 플레이 하셨던 분들은 이런 유닛이 있었어? 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것도 옷감으로 만든 의상이죠. 요것도 아마 시네마 컷에 나오는 장면일 거예요. 히로프하고 요 지구본까지 다 줬으면 제가 무조건 질렀을 텐데, 원작 표지하고 피규어하고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진짜 똑같이 만들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모습. 나중에 소련군 대장을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소련을 얘가 먹어요. 그냥 가격이 33만원인가 그랬는데, 유리랑 이 타고 다니는 요 차량까지 포함해서 33만원인지 각각 따로따로 33만원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거는 쇼핑몰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키로프가 이 피규어에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면은 되게 좋았을 텐데, 이게 레더얼러 2의 상징적인 유닛이잖아요. 이 키로프만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알리나 테무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이런 장난감을 팔아요. 프라모델처럼 이제 판때기에서 부품 하나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방식인데, 가격은 비교적 저렴합니다. 뭐 21,000원 정도. 요거는 조금 비싸죠. 나는 돈 쓰는 게 너무 싫다 하시면은 제일 저렴한 거 1080원. 찾아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레더얼러 2의 연합군 세력에 해당되는 건물 유닛 이런 것들을 그 레고 호환 블럭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가격을 따로 받습니다. 블럭으로 만든 키로프고요. 레더얼러 1도 브릭으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진짜 게임 속에 나왔던 건물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는 원래 웨스트우드라는 다른 제작사가 있었는데 EA가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EA가 만들지 않고 왜 중국 회사가 만드는지. 요게 이제 레더얼러 2 소련군 진영에 해당하는 건물들이죠. 게임에 나왔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조립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비라이센스 제품을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라이센스 제품을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떠보시라는 의미로 일단 이번 주는 신작 피규어 소식까지만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보신 제품 중에 관심이 가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